보인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네. 예, 진짜 황당무계한 사람들 아닌가? 근데 그러기에는 근데 이준석 대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이준석은 당 대표였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아주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예. 사실 방법이 없어 보이는 네. 게 사실이긴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쭉 이제 김문수의 마이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저는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법적 선거 절차를 네. 어긴 게 없잖아요. 완벽한 절차를 통해서 공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 거고 선거법에 네.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뭐 무슨 그만둬라 할 어떤 정치적인 실질적인 명분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박수영 의원 같으면 참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김문수 캠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김문수 캠프로 가서 제일 먼저 위장 취업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좌파식 조직 탈취 시도를 김문수 후보가 자기 캠페인을 했던 후보를 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좌관이 썼다고 이제 해명을 그러니까 했는데. 그렇지. 그게 저는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나. 의원들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보좌관이 글을 쓴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의원 그러니까. 아바타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핸드폰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 텔레그램인데. 그러니까. 네. 아니 심지어 위장자립은 본인이 했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예. 오히려 지금 김문수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예. 얼마나 이 상황이 정말 블랙 코미디인지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영의 진단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김문수 보통 분이 아닙니다. 어제 보셨죠? 지도부가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갑자기 집에 사라집니다. 네. 분신술 보이는 건데 이게 다 운동권 합습을 통해서 네. 제야 운동을 통해서 학습한 여러 가지 비법들인 거거든요. 예. 실체도 온데간데 없게 사라진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내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단일화 협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박계동 전 의원이 합니다. 그렇죠. 이분 어떤 분입니까? 예. 민중운동의 대부였죠.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 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분 어떤 분입니까? 역시나 제야에서 이름 깨나 날리던 분이고 결혼을 백기환이 주례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탄탄한 대우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 문수가 무조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는 강력한 신념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영의 진단이라는 거 굉장히 틀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구경 기자 엄청 응원하는 것 같네. 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 정상이 아니잖아요. 방금 네. 전에 이제 그 삼선의 그 권오을 의원께서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다. 그거 당 아니다.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만 있으면 우리가 그냥 다 뭘 예. 되는 것처럼 나경원, 다 홍준표 이런 사람들 그렇게 기생하다가 이제 와서 아 나도 당했다 이제 지금 그동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김문수 사기론에서 지금 윤석열 사기론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이분들은 국민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기득권을 유지 연장시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행태를 범하는 거다. 오늘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맞아요. 해서 네. 발표를 했는데요.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9.6%가 찬성한다고 했지만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단일화를 해야 한다. 찬성한다 의견이 42.9, 하지 말아야 한다 35.8. 7.1%포인트 이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단일화가 상수냐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것이냐에 네.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일단은 오늘 나온 동아일보가 아레날에 의뢰한 여론조사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김문수가 희망을 봤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덕수가 이재명이 붙나 자기가 이재명이 붙나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자기 확신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지점이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방법이라는 게 여론조사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로 한덕수를 지지한다는 여론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좁거든요. 네. 그럼 김문수 입장에서는 룰 세팅을 전체 국민으로 넓혀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기존에 당에서 경선할 때는 여론조사의 범주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달아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못 들어오게 했지만 네. 실제로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거기 때문에 그 경쟁력 차원에서 그런 방지 조항을 삭제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룰 협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김문수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상승세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 읽었는데요. 네. 지금 중도층에서는 단일화 찬성이 41.3, 반대가 46.2, 네. 4.9%포인트 차로 그 찬성보다 반대가 우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별로 의미 없다라고 중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왜 그렇죠. 그런 거냐면은 네. 제가 네.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단일화의 역사를 따져 보면은 가장 그 먼 단일화가 87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심지어 군사 정권의 2인자인 노태우를 상대로 싸울 때 민주화라는 기치를 걸고 이 단일화 협상을 했는데 그런 대의 명분이 있을 때도 쉽지 않았었던 게 단일화입니다. 결론적으로 87년도에 다 선거가 돼가지고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단일화라는 것은 반 이재명 전선 이후에 어떤 명분이나 실리적인 이유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단일화에 누가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신은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귀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명목 없는 단일화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 지금 10시 29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그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이 발표가 됐네요. 전직 의원들 네, 200명 넘는 분입니다. 예, 209명의 성명서하고 명단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어쨌든 한덕수가 여론상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 새도 만만치 않아라는 그렇죠, 것을 네. 웅변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다양한 정치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시끄럽네요. 예, 시끄러워. 예. 네, 그렇게 해봤자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일보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네. 결국 단일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1+1을 냈을 때 적어도 1.2가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2.2가 나오거나 혹은 2 이상의 값이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네. 둘이 단순 합쳐도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특히나 중도층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사실 이 단일화를 왜 하는 것인가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금의 어떤 난맥상만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식의 부끄러운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불과 본인들이 뽑아놓은 후보 3일 전에 뽑은 후보에 대해서 나가라 마라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공당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에서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면 누구를 갖다 대도 이재명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는 52%를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 전체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이제 김문수와 한덕수 차이가 한 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3자, 양자 대결이 아니라 3자 대결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또는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했을 때도 김문수, 한덕수 표차가 1%가 안 나요. 0.9% 이 정도 나는 거기 때문에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당 지도부들이 이번 단일화에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과 계엄을 저지른 사람들이 역사의 죄인인 것이지 이 선거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다라고 하는 것에 그 프레임을 가져도 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네. 효과적일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것은 향후 당권을 염두에 둔 싸움이라고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남은 사람들도 다 그런 식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선거 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다면 버텨가지고는 끝까지 가서 본인이 이 당을 접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아침에 저희가 여기 오면 국민의힘 당사가 네, 옆에 있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는데요. 권영세, 권성동 물러나라, 정기 은퇴하라라고 하는 당원들의 강한 시위가 있지 오히려 그 반대 시위는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예. 과대대표된 목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 함께 국민의힘 경선을 치렀던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차례로 경선 후보들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입장을 드러낸 것이고 나경원 후보도 아마도 동화될 가능성 상당해 보이고 한동훈 후보 네.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의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그럼 안철수는 왜 단일화를 하라고 할까? 2018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하고 김문수가 나왔는데 단일화가 안 됐었거든요. 본인의 개인적으로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네. 김문수를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 것 같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경선 후보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럴 거면 국민의힘 경선 왜 했냐? 네. 내가 1억 내고 2억 내고 3억 왜 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김문수 편을 드는 여론이라는 것이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얘기상 돈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할 거면은 다 경선 비용 다 토해내라. 예, 이제 예. 이게 이제 홍준표 시장의 요구이고 그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문수 뒤에 홍준표, 홍준표 뒤에 한동훈 있다. 아니, 결코 한편이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긴 네. 한데요. 지금 뭐 만약에 지금 한 메시지를 낸다면 그건 5월 동주에 불과한 이야기긴 하겠죠. 반 윤석열 전선에서 함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네. 그분들이 계속 같이 할 거라고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반윤석열 전선에서 이분들이 떨쳐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그건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야 본인들한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윤석열의 그 휘하에서 시키는 거 떡밥을 그냥 받아가지고 시키는 거 그냥 하고 네. 이래가지고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그래 이제 와서 다시 이제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지만은 그 계엄 상황들을 곱씹어 보면은 물론 네. 이제 국무위원들 불러놓고 사과하라고 했을 때 김문수가 안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게 아니냐 혹은 뭐 탄핵을 그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중요한 순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 국무위원들이 당시에 그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김문수는 고의로 안 간 건지 아니면 부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안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윤석열을 직접 만나서 사사를 받기보다는 전화 통화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윤석열 하는 것도 사실은 빠를 수도 있다. 네. 지금 정도 됐으면 홍준표의 이런 선언을 등에 업고 본인도 윤석열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하게 된다면은 네.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전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울까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홍준표 시장 전 시장이 전사로 나서서 내 한번 확 학시 해볼 수도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윤석열이 나라도 망치고 당도 망쳤다. 네, 그리고 오늘 되게 공작이 세게 있었다. 냈어요. 오늘 네. 세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김재원 비서실장이죠. 그 김문수 캠프에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1대1 단일화 어렵다. 왜냐하면 검증을 못하지 않았냐. 여기는 우리는 검증을 받았다. 국민의힘 공당에서 대선 투 후보 토론 과정에서 나는 네. 검증을 거쳤는데 이 사람 어디서 모아다 온 사람이지. 아니, 실제로 근데 무소속인데. 정말 재밌는 거는 네. 김문수 후보가 2012년 대선 때 경선에 나온 거 아시죠? 그때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예.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왜 사퇴를 안 했냐? 최태민, 최순실과 의혹 제기를 하느라고 안 했거든요. 완주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한 김재원이 지금 김문수 캠프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굉장히 좌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 사람들이 연대라는 것이 근본도 없고 그냥 뭔가 명분도 없고 오로지 이제 당선을 향한 한 방향만 보고 하는 연대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 실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허약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